본격적으로 이제 논편관에서 치운 논, 그러니까 대운을 어느 쪽으로 흘러야만이 이 사주가 좋은가. 결국은 격을 정해놓고서도 조건이 많아요. 이 편관격은 일단 일주가 강하다는 걸 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이게 편관은 선한 사주가 아니고 흉한 사주니까 일단 첫 번째 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가 마파경시에서 큰 대로변 옆이라 제가 창문만 열고 이 조명을 끄고 하는데도 저렇게 사이렌 소리는 어차피 잡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첫 소리는 안 잡히게끔 제가 좀 더워도 저쪽 큰 문은 열지 않고 조금만 창문만 열고 불을 다 끄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격국론이 이게 무섭다, 용어가 무섭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격국론도 대운으로 들어오면요 똑같이 중화론하고 똑같아요. 왜? 일주의 강약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론으로, 무게체형론으로 딱 들어가면 그냥 맞아버려요. 예. 맞죠.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주가 경용신과 억부용신의 차이가 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억부용신은 격용신보다는 대운을 먼저 위주로 했고요. 격용신은 우선 격부터 딱 잡아놓고 그 운을 살피는 거죠. 이게 무슨 격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편관격에 저 밑에 가면 상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만 쓰는 건 아닌데 오늘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또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편관에는, 운에서는 어떻게 편관을 하느냐. 편관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국이 이루어지면 분이배지 나누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자꾸만 따지려는 거예요. 이 사룡식자는 최고예요. 그런데 일간을 봐야죠. 일간의 중심. 일간이 살이 강한데 식신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일주가 감당을 못해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일간도 살핀다는 거예요. 설하고 선생도. 설하고 그런다. 심해청 선생도요. 살이 중한데 식신이 경하면, 즉 식신을 도와주고, 살이 경한데 식신이 중요하면 즉 살을 도와줘야 되는데, 살과 식신이 균등할 때는 일주가 어떻게 되냐. 뿌리가 약하면 결국은 뭐예요? 일주를 도와주라 이거예요. 일주 소리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조건은 뭐예요? 일주가 강해야만이 이걸 도와줘야만이 된다. 근데 가장 꺼리는 건 이거예요. 정관지 혼잡된 거. 7살인데 정관이 들어와 있는 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국이 잡대니까 둘 중에 하나를 또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인수가 식신을 탈식하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조는 사례명조인데요. 무명시로돼서 6번째죠. 아마 심해천 선생이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직업, 이거 뭐예요? 갑자를 하나 안 바꿨네요. 참 옮기다 보면 정신없어요. 이렇게. 예. 무명시로다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딱 맞는 게 첫 번째 일주가 강하죠. 전 우선 저걸 안 봤어요. 이게 무슨 격인가 안 봤어요. 일주가 강하죠. 월줄 쳐다보니까 편관격이죠. 그럼 이건 쓴다는 거예요. 일주가 강하니까 관을 쓰든 뭘 쓰든 쓰겠다 그러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관이 강한데도 이걸 뭘 쓰냐. 인성을, 식신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딱 첫 번째 맞는 소리예요. 아주 첫 번째 사례. 편관격에 일주가 강하면 식신이 있으면 최고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식신을 중심으로 해서 저게 뭐예요? 수죠? 화죠? 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 되네요. 예. 목이 뭐예요? 이게 일단 여기서 용신이 일단 안 써요. 그리고 이게 용신이에요. 흉격에서 일단 용신은 흉격을 누르는 걸 용신으로 쓴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구신이다. 상신이다.
그럼 여기서 토를 잡아야죠. 이게 구신이에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화를 용신으로 해놓고 목을 돕는 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죠? 상신 이 정도, 목이 상신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토를 뭐라고 하냐? 상신이에요. 그런 흉격이라 상신구신을 안 따지죠. 여기서는요. 뭐죠? 길격에서만 상신구신을 따지는데, 일단 제하는 신이 일주가 강하면서 제하는 신이 이게 뭐죠? 편인이죠. 예, 그렇죠. 편인이죠. 예, 식신이죠. 왜 이렇게 자꾸 식신이죠? 식신을 쓸 수 있다. 예, 식신을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파란 칠을 해놨는데도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요. 빨간 거나 뭐 똑같네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 칠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화목으로만 흘러주면 이 사주는 끝내주는 사주다. 천간으로 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요. 절대 안 됩니다. 정화를 끄면 안 되거든요. 이때 고생했겠죠. 뭐. 설하고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봅시다. 신강사랑하다. 맞죠? 예, 신강사랑하다. 식신을 쓴다. 용신으로. 식신을 써서 제압한다. 그러니까 주어는 있고 목적어가 빠진 거죠. 유금을 제한다 라는 것이죠. 살의 격은 맞다. 그런데 운이 얼로 행해야 되냐? 남방이 좋다. 그래서 식신이 득지하면 된다. 남방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 금수 불통근이 오히려 아름답다. 금수랄 것도 없어요. 격만 살려주지만 않으면 돼요. 예. 수도 안 돼요. 저거는 천간으로. 예. 단 이문에 이거 보세요. 이문에 합정 거식하고 사운에 뭐가 되냐? 유금과 합을 하죠. 예. 여기죠. 유축 합을 하는 살이 강해지니 필요 부족이라 반드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경지는 합을 해서 유를 도와서 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의류 합을 해서 의류가 살을 도와서 불미화되는 거죠. 고르게 비미운이라 똑같이 운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갑은 좋고요. 이거 안 좋고요. 이것도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런 운이 들어와도 오히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안 좋죠. 예. 이런 운은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이 운이 제일 좋은 운이죠. 제일 좋은 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또 했겠죠. 자, 오행체형론으로는 금체 화목용조다. 역시 역대운이라 남동방향으로 흘러 정화 식신이 제사를 하는 것을 대운이 돕고 있다 라고 한 것이죠. 예, 대운이 돕고 있다. 다음 두 번째, 살이 있는데 인수가 있어서 화살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제살, 2번은 화살. 일주가 약하다는 조건 하에죠. 예, 그래서 살이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불리하다. 재성방향으로 흐르면 그 이유 제극인을 하니까. 예. 상간은 오히려 아름답다. 뭐 그건 아름다울 것뿐이 아니라 그 이유는 살을 깎아주니까 좋고요. 인수한테 부담이 없죠. 상간은 오히려 인수가 있으면서 신앙할 때는 그저 복의 지지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복지 저게 저 따질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내가 원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빨리 옮겨놔야 되는데. 예, 맞네요. 복지네요. 예. 복지가 된다. 예. 인수 신앙할 경우에는. 자, 두 번째 명주죠. 예. 오늘은 세 번째 명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잡기예요. 잡기. 요게 칠살이 임수를, 요 개수 속에 뿌리를 내린 임수가, 잡기는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했어요. 격에. 그래서 요 임수가 투출해서
잡기 칠살격이에요. 예. 격이 됐든 말든 이 인성이 살려주는 거죠. 왜? 이 토가 이렇게 강하니까 일주 자체를 쳐다보면 저게 없어요. 근이 없어요. 근이 없어요. 절대 착근을 못해요. 그래 착근을 못하니까 방이라도 해야 될 거죠. 예. 조는 못해도 방 도와주는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거 솔직히 여러분 금세 오행체육론으로 딱 보면 토가 많으니까 목수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대운에서 목수로만 가면 되는데, 지금 이 탈승상의 명조는 목수 말고도, 이게 지금 조금 이따 이 화대운이 왜 좋은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밑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설화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설화가 설명이 맞아요. 이거 설화가 설명이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론으로 보면 토가 강하니까 목수를 쓴다. 그럼 화는 뭐냐? 써요. 저도 쓰고 체육론에서도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설하고는 잡기가 투사를 했다. 사주가 토다하다. 맞아요. 토가 많아요. 제살퇴가한다. 예, 이런 제살퇴가하는 사주는 식신이가 와서 제살퇴가하면 철조 선생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철조 선생께서 뭐라 그러냐면 학이불성이라,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 식신 제살퇴가격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는 어디요? 승상까지 지낸 사주죠. 자, 그래서 그러든 저러든 대운이 잘 흘러준다라는 걸 좀 아시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사주가 토다해서 제살퇴가라. 반기는 것은 3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식신을 제하고 살을 보호한다. 간목이 이 식신을 제하고 살을 보호한다는 건 술을 보호하는 거죠. 겸해서 또 화살도 한다. 수생목해서 목생을 하죠. 네. 그래서 식신이 중함으로써 인수가 투출한 지역으로다. 인수가 투출하면은 좋다. 예, 인수가 투출하면. 행관사론에는 간목이 있어서 화살을 한다. 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운이 들어와도 좋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아름다운 운이 된다. 가장 꺼리는 건 제왕을 해서 파인하는 것이다. 저기서 재는 뭐죠? 금이에요. 천간으로 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금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깨버려요. 아마 이때 운이면 끝났을 거죠. 네. 파인하면 안 된다. 을사병호, 정미 아주 아름답다. 위인수 신앙에서 지지로 가니 좋다. 고르게 길하다. 균길. 정대원 되면 임합살해서 역시 무해하다. 왜? 살은 그냥 사라져도 돼요. 여기서 지금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살에서 용인한다고 지금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신지후에, 이 무신지후에는 아무런 큰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운은 아니다. 예, 맞아요. 아름다운 운은 아니다. 예, 아름다운 운은 아니다. 자, 오행체형론으로는 토체 목수용조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용수로서 용희신이 뭐가 되냐? 용희신이고 어디까지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예, 용희신이고 식신이 강하여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도 필요하다. 때문에 화는 플러스 한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목이 용신이에요. 자, 그러면 수가 희신이 되겠죠. 이 용신을 생하는 신은 화예요. 이건 한신이라고 그래요. 철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한신이라는 곧 플러스 한신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화가 한신이 플러스냐? 병화 일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가 많아서 이 식신에 강하기 때문에 비겁도 좋다. 비겁운도. 예. 비겁운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화도 플러스 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들어맞잖아요. 예. 누구예요? 선왕호가 얘기한 대로, 예. 이 화운, 이것도 괜찮다. 예. 여기 이 천간으로 들어온 거 좋다. 예. 이 정임합 돼도 좋다. 예. 아무 관계 없다. 예. 근데 이때 이후에는 별로 좋은 꼴은 못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좋은 꼴을 못 봤을 것이다. 저도 인정하죠. 예. 화목으로 흘러야 돼요. 화목.
수는 아예 화목이면 수는 기다릴 것도 없지만, 예. 여기 수대원도 오지 않죠. 예. 자, 세 번째예요. 자, 하참정의 명이죠. 설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편의 하참정의 명조다. 일주가 약하고 살이 강하다. 맞죠? 토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때에 시상에 신금 인수가 있다. 그래서 화살이 위용한다. 토생금 금생수한 되는 거예요. 네, 화살 위용한다. 묘한 것은 병화 재가 살을 생한다는 거예요. 이 재가 여기 신금을 와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깰 수는 없어요. 여기 이 딴자 글자 하나 있으면 못 깨요. 그래서 이 불파인이라 절대로 그래서 인성을 깨지를 못한다. 두 개가 서로 장애가 안 된다. 양불상해라. 위 말해서 살인유정하다. 살인유정하다. 여길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여길 쳐다봐야죠. 살인유정하다. 네, 살인유정하다. 그래서 경자신축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네, 경자신축이요. 그리고 이민계묘 갑진 역시 길하다. 그 이유, 이게 토가 강하니까 목을 써야 되는데, 여기 제가 설명드려요. 목을 쓰는데 목수로 가야 되는데 목이 없어요. 사주 전체에서. 그러면 이걸 플러스 대운에서 플러스 한시로 놔두고 수금을 찾는 거예요. 오행채용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신을 찾아갖고, 예, 채가 머무를 때 그 무거운 채를 깎기 위해서 용을 찾는데 용이 없다. 그럼 다음 그걸 생하는 오행을 중심으로 다음 걸 넘어가요. 그 대신 없는 용신은 어디서 기다리냐? 대운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것이 이제 플러스 한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을 찾아, 이제 목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술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3위는 돼요. 3위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서 찾냐? 이 대운에서 찾으면 돼요. 대운에서 들어오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격국론이 뭐 필요해요? 오행채용론으로 딱 들고 올라가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이걸 무슨 격인가를 고민해서 이게 뭘 맞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증거를 깨기 위해서 억부론과 중화론은 반대다라고 하게 임철조 선생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나는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아니다라고 나는 임철조 선생은 격국 무용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격국은 안 쓸데없다라고 하는데 격국은 쓸데있다. 억부도 쓸데있다. 채용론으로 보면 오히려 그 채용론에는 딱 들어맞는다. 억부론과 격국론이. 예. 그래서 이 하참정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칠살격에 인수를 쓰는 바람에, 예, 정인을 쓰잖아요. 칠살격에 살인상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정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정까지 지내는 건 이 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대운에서 나와야 돼요. 대운에서. 예. 대운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좋죠. 다 옆길이라. 대체로 인수만 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는다. 무방해라. 예, 무방해라. 예,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는다.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써놨을 거예요. 자, 오행채용론으로는 토채 목수용조에 사주채에 목이 없어 불영하고 다시 다음 용신인 수를 찾는데 일주채가 수임으로 수금이 용희신이다. 토가 강한 체인이 대운에서 오는 목대운은 플러스 한신운이 된다.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 대운이 호운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래요. 아, 운 좋은데 참정을 못 하겠어요. 운 좋은데. 예, 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칠살격에서 영웅호걸이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칠살격인데 격이 뭔가 식신과 합을 한다든지, 예, 또 편인과 합을 해갖고, 이상하게, 예, 하나는 편인으로 쏠리고 하나는 식신으로 쏠려갖고
영호호골이 못된 사람이죠. 저는 운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제가 이 편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헌구. 다음번에 또 한번 저 마지막 치운론에서 제가 편관격인데 편관격이 식신과 합을 하고 편인과 합을 해서 식신과 편인이 딱 싸움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말려요. 계수일주가 금과 목이 딱 양립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수일주가 딱 금생수 수생목 하게끔 만들죠. 예, 참 희한한 사주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느껴서 감정이 있어서 저는 격국론과 제가 억부론을 처음 임철철 선생 억부론을 배울 때는 격국은 소용없다. 왜? 그 양반이 격국 무용론을 쓰고 제 논문에도 격국 무용론을 분명히 써놨어요. 제 논문에. 근데 만약 제 논문에 다시 고치려면 격국도 격 나름대로 맞아 들어가더라. 예. 그 대신 격국은 무엇을 보는 거 하니 급수를 본다. 이 사람의 체가 과연 어느 정도 급수가 되는지는 격국으로 봐야 된다. 예, 격국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2번까지는 했는데 이 3번은 솔직히 누구예요? 심여첨 선생이 요렇게만 딱 써놓은 거예요. 살에도 살격에도 상관을 쓴다. 그런 때는 운은 식신과 같이 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살의 명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빨간 글씨 써놓은 걸 왜 써놨냐면 아마 이건 설하고가 썼을 것이다. 식상동류라는 걸. 그러면서 여기다 설명하기는 요 사이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자기가 쭉 설명을 하면서 요 사주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새로 쓸 건데 이 사주는 뭔 사주를 하냐? 제자약살 사주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살에 상관 쓰는 거는 살의 명제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니 이 용조를 쓰면서 이 부분에 이걸 넣어놓고 살에 상관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 상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살격에 이 경금을 써요. 그럼 경금은 정화한테 최성이잖아요. 제자약살격이에요. 다음번에도 또 제자약살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4번이 바로 제자약살이에요. 이게 재로서 살을 돕는 자는 살이 불급한 자에게 돕는 것이 살이 미치지 못하면 제자약살격이에요. 임철철 선생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자약살격이 있다고. 살격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저 앞에 한번 다시 갈까요? 예. 임철철 선생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임철철 선생은 이걸 여기다 넣어놓은 것은 합간유살격에서 임철철 선생이고요. 자, 여기다 제가 쭉 써놨을 거예요. 임철철 선생이 바로 조금 이따 제가 녹화할 거 곧 8격이 나와요. 8격에 이렇게 났어요. 격을 8격에서 나누는데 7사를 저 뒤에다 넣어놓으면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가 제자약살격이에요. 예. 제자약살격이에요. 살을 쓰는데 살이 약해서 재성으로서 도와주는 거. 두 번째 살중용인격이에요. 이걸 화살이에요. 철저 선생도 이걸 한다니까요. 세 번째 식신제사로 들어가죠. 이걸 근데 격국론에서는 첫 번째로 치죠. 이거는 신이 일주가 강한 데는 조건하에 쓰는 거예요. 이 살중용인격은 일주가 약하니까 화살하는 거예요. 합관유살격, 이거 바로 임철조 선생 사주예요. 그리고 설하고는 솔직히 살격만이지 이렇게 합관유살도 안 돼요. 자, 5월 관사론작격,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관사론작격이 이게 8격에 돼서 저 살장에 있다니까요. 임철조 선생이 적천시 천미 제12장 관살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겠어요? 철조 선생도 이 격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 대신 8격 내에서의 일어난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8격 내에서. 네, 8격 내에서. 근데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저 위에
경무용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빨리 그것만 빨아들여서 적천수만 그냥 몇 년째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적천수 제가 52살에 이거 딱 손을 대갖고 지금 70이에요. 52살에 적천수 만났거든요. 올해 70이에요. 그럼 18년을 내가 적천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천수 자평진전을 내가 한번 파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팠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마저 들어가지 않아요. 똑같아요. 격만 있는 거예요. 격만. 격을 우선시하는 건 월주와 일주의 비교를 하는 것은 격국론이고, 일주를 딱 놔도 전체를 이렇게 무게를 딱 달아서 하는 것은 억부론인데, 저와 정단 선생은 뭐냐? 아니다. 일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주 전체의 근력을 한번 달아보자. 그걸 채다, 그게. 그 채가 미달이 되면 4.2 미만이면 그 채를 갖다 도와주고, 4.2에서 5.2까지면 중화체형이니까 그거는 극을 한다. 극을 해서 어떻게든 깨부셔 갖고 써야 된다. 5.2 이상이면은 상태를 봐서 종을 해라. 종을 해라. 왜? 쓸 용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그거 무게중심으로 가야죠, 뭐. 종격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쓸 용신이 없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약간 흥분을 했죠. 다음 강의. 저 이런 거 지금 자꾸만 밝히는 거예요. 적천수 천미와 격국론은 절대 물과 기름이 아니다. 섞일 수 있다. 제가 지금 적천수를 이론을 왜 이 격국론에다 이렇게 써놨겠어요. 임철도 선생도 이미 격국론을 공부를 다 하고 해서 자기가 합간 유살격인데 저 살이 시기에 있어서 임진시거든요. 유일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40 중반이 넘어서야나 수운이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그 전에 몇 공부를 했겠죠. 그때서부터 손님을 받아갖고 호구지책을 이 상담하는 걸 가지고 호구지책 삼아 산다. 내 팔자를 생각하면 그저 빙글에 웃음만 나올 뿐이다. 명이 아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설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양반의 말씀을 듣고는 명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 사주를 비교를 하고, 저도 제 사주 명대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칠살격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저도 칠살격에 살이 딴 데로 식신으로 합하고, 그러니까 식신으로 합하고 편인으로 합한 그런 사주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식신과 편인은 싸물하죠. 근데 내가 계수일지로 딱 하니 가운데서 금생수 수생목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움 없이 가운데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렇죠. 한 25분 됐네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